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내용 중 목 빠지겠다 AAT, 도대체 내 사건 언제 히어링 하는 거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AT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가 신청한 비자가 거절됐거나 내 비자가 취소됐거나 노미네이션이 안 나왔거나 스폰서십이 안 나왔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했던 게 이미 한번 꺾여서 재심을 AAT의 트라이브널 멤버에게 지금 맡겨놓은, 그걸 신청해 놓은,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죠. 뭘? 한번 안 나온 걸 뒤집어서 내가 그걸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처절한 열망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대행인 또는 대리인 되는 법무사나 변호사는 여러분들과 열심히 함께 호흡하며 뛰고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뛰어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교체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AAT는 여러분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죠.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AT에서조차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준비조차 안 하고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손 놓고 있는 건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꾸준히 작년 5월부터 유지해 오고 있는 호주 이민 사랑방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AAT는 매일같이 데일리 리스팅이라고 해서 그날 현재 진행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AAT 웹사이트에 공식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일 것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라고 하죠. 과거의 기록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은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같이 AAT 그 내용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이걸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1월 달부터 지금 올리기 시작했고 한 달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네이버 카페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AT는 각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브리스번, 시드니, 멜번, 퍼스, 애들레이드 이렇게 주요 지역에서 레지스트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AAT에 접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내 관할 지역, jurisdiction 하에서 그 레지스트리가 특정 사건들을 모아서 그곳에 할당되어 있는 AAT 트라이브널 멤버들, 재심위원들이 각 디비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건을 배당받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당 관리 시스템은 당연히 레퍼런스 넘버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7자리의 숫자로 배정이 됩니다. 앞에 2자리는 AAT의 내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뜻합니다. 즉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사건 접수를 하면 22로 시작하게 되고, 1년 전이면 21, 2년 전이면 20 이런 형태로 접수될 때의 접수 넘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5자리는 실제로 할당 번호가 계속 인크리멘털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접수한 사람은 넘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연도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5자리가 도대체 어느 순서로 어떤 빠르기로 진도가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는 이 AAT 데일리 리스팅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히어링 인비테이션을 받고 그 인비테이션에 출석에 응해서 그날 인비테이션, 그 히어링 심리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심리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AT에서 Invitation to Attend a Hearing이라고 하는 심리 출석 요청을 받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일을 맡겨놓으신 대리인이나 대행인, 또는 대리인이나 대행인이 없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게 되실 텐데, 그
히어링 인비테이션을 받고 난 이후에 적어도 뭐 한 3주에서 6주 정도 뒤에 히어링이 잡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히어링 날짜가 잡혀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자, 이제 우리 심리 히어링을 해야 되니까 슬슬 준비해서 우리 만나자. 통역 필요해? 증인 누구 될 거야? 그 다음에 심리 일주일 전에는 관련된 모든 변론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렴이라고 하는 통지를 받아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을 맡겨놓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AAT에서 연락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대략 적어도 뭐 한 달 이상이 더 남는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 그거 연락 받아도 적어도 한 달쯤 뒤에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아직까지 연락 온 거 없으니까 적어도 한 달은 지나야 심리가 있겠네요 라고 이해하신다면 크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목 빠져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언제쯤 심리를 하게 될까? 그래서 그 심리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건의 추이, 전개되는 다른 사람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심리에 초대되고 있는지, 초청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역으로 내 사건이 언제쯤 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잣대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남은 사건이라면 지금부터 힘 뺄 이유는 없겠죠. 물론 크리티컬하게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 AAT 데일리 리스팅을 살펴보는, 추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 이민 사랑방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제 들어오시면 좌측에 AAT 데일리 리스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걸 먼저 누르세요. 누르시면 지금 현재는 보면 언제부터 제가 기록을 넣어놨냐 하면 1월 20일부터 이제 테스트해서 넣어놨는데 오늘 2월 22일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2월 22일 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AAT 케이스 넘버 7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에 7자리가 이제 먼저 케이스 넘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Migration Division, 그러니까 Refugee, 일반 이민이냐 아니면 난민 이민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히어링 오늘 날짜 2월 22일 11시에 누구? 이제 패밀리 네임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린씨 같은 경우에 매터 디테일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퍼머넌트 비즈니스 비자가 거절된 데에 대한 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7 RSMS나 ENS 비자가 지금 거절돼서 재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심은 비디오로, 보통 이제 AAT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통역이 중국어 이제 만다린 통역이 붙어 있고 AAT 멤버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한다? 애들레이드에서 하게 되죠. 제가 있는 곳 브리즈번 위주로 한번 볼게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temporary work visa refusal이에요. 보통 이게 이제 457 또는 TS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디오로 역시 히어링을 하고 멤버 컬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월시라고 하는 이분은 통역 없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렌이라는 분이 2시간 뒤에 또 비지터 비자 캔슬레이션에 해당되는 AAT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이분은 프렌치 통역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브리즈번에서 보면 457이나 TSS 비자 거절은 케이스 넘버가 18이에요. 2018년 거절돼서 AAT 접수된 350-955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4나 38, 39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 조금 뒤에 있다면 적어도 이제 뭐 한두 달 내로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2019년, 2020년에 거절돼서 접수를 한 사건이라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레지스트리 자체로 보자면 애들레이드 레지스트리는 보통 애들레이드 자체와 그 다음에 퍼스 거를 보게 되고요. 브리즈번은 대부분 이제 퀸즐랜드 거를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때때로 브리즈번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멜번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보는 게 좋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사우스웨일즈는 시드니 쪽에서 진행이 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멜번과 시드니 레지스트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크다는 이야기는 재심 위원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좀 크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사건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파트너 비자, 스튜던트 비자, 개개인 인디비주얼 비자가 이제 거절된 경우가 이제 쭉 나오죠. 그런데 오늘자 보면 지금 퍼스에서 RSMS 또는 ENS 관련돼서 2018에 접수된 사건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 속도로 보자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단편적으로 오늘 것만 봐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월 22일 것뿐만이 아니라 한 열흘 전에 것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타 타입이죠. 디스크립션을 봐가면서 내가 RSMS를 보고 있다면 RSMS나 ENS는 도대체 지금 언제 사건이 열리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이고, 파트너 비자라면 그 파트너 비자에 해당되는 재심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 속도와 넘버를 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내 사건이 AAT에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느 멤버가 내 사건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어떠십니까? AAT 그냥 마냥 접수만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추이를 보면서 도대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변론 준비와 에비던스를 컬렉트하는 준비들을 똑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대행인들 제대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건에 대한 변론 체계와 스트래터지를 똑바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지요? 만약 불편 또는 불만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의 AAT 재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건 냉정하게 판단해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꼭 저희하고 진행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AT, 내 사건을 실제 재심하게 되는 멤버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